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게 추석은 그저 즐거운 명절이 아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기보다는 제 삶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온 자부심을 시험하는 전장이었죠. 저는 강선영, 5대째 한의원을 운영하는 종가집의 맏며느리입니다. 제 남편은 대학 교수이고 저는 동네에서 선영 언니네 한과라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 집안은 단순히 제사를 지내는 것을 넘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귀한 한의학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을 가문의 사명으로 여깁니다. 저희 집 제사는 다른 집과 조금 다릅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식은 모두 저희 가문의 비법이 담긴 약선 음식이죠. 시할아버님께서 생전에 편찮으셨을 때 드셨던 보양 음식, 시할머님께서 정정하셨을 때 즐겨 드셨던 음식들을 그대로 재현해서 올립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제사가 아닌 조상님의 건강한 삶을 기리는 예술이라고 배웠습니다. 저희 집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은 재료부터 남다릅니다. 약초 시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오래된 약재를 구하고 몇 날 며칠을 고아내거나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비법은 오직 며느리들에게만 전수되는 터라 처음 시집 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것은 가문의 자부심이자 내가 종가집의 일부가 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한의학을 전공한 저에게 이 일은 그저 의무가 아니라 저의 지식과 정성을 담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 저희 집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온 작은 며느리, 지민은 제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똑 부러지고 영리했지만 종가집의 전통이나 한의학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습니다. 특히 제사 준비를 할 때마다 약재 냄새가 독하다며 마스크를 쓰고 일이 서툰 탓에 매번 제가 일일이 가르쳐야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젊은 세대라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해 추석 사건이 터졌습니다. 종갓집 맏며느리로서의 제 자부심과 작은 며느리의 현실적인 불만이 정면으로 부딪힌 날이었죠. 추석이 다가오자 저는 여느 해처럼 분주하게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집안 제사 음식의 핵심인 오자연탕을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했죠. 오자연탕은 구기자, 복분자, 오미자, 사상자, 토사자 5가지 약재를 넣어 만드는 귀한 탕으로 예로부터 조상님들의 기력을 북돋아 드렸던 비법입니다. 저는 시어머니께서 물려주신 오래된 약탕기를 꺼내고 약재를 정성껏 다렸습니다. 작은 며느리 지민이 부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지민아, 복분자 으깨는 걸 좀 도와주렴 하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지민은 어머니, 이 냄새가 너무 독해서 머리가 아파요라며 코를 감싸 쥐었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한의학적 효능을 설명하며 이 향은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된단다라고 말했지만 지민은 네 알겠어요라며 건성으로 대답하고는 이내 부엌을 나갔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새워 약선 약과와 수삼정과를 만들었습니다. 약과를 만들 때는 기름 냄새가 진동했지만 저는 이 모든 과정이 조상님께 바치는 저의 정성이라 생각하며 기쁘게 임했습니다. 밤늦도록 부엌에 앉아 약과를 튀기고 있을 때 작은 며느리가 내려와 어머니, 너무 힘들어 보여요. 이제 그만 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조금 감동했지만 지민의 손에는 이미 비행기 티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지민은 다음 날 이른 아침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며 공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잠시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래, 아직 어려서 그런 거야. 언젠가 이 전통의 의미를 알게 되겠지. 저는 작은 며느리가 떠난 자리를 보며 홀로 나머지 준비를 마저 했습니다. 추석 당일 오랜만에 모인 친척들이 하나둘 모여들자 집안은 웅성거렸습니다. 조상님들께서 드실 정갈한 약선 음식들이 제사상 위에 차려지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우리 선영이가 올해도 정성을 다했구나. 이 귀한 약선 음식 덕분에 조상님들도 기뻐하실 거야라며 저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술자리에 앉아있던 작은 며느리 지민이 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기울이며 친척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술을 제법 많이 마시는 듯 보였습니다. 사실 지민은 술을 잘 못하는 편이라 저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무슨 실수를 할까봐 지민에게 다가가 지민아, 이제 그만 마시지 그러니?
하고 말했지만 지민은 어머니, 제가 왜요? 명절에 한 잔 정도는 괜찮잖아요 라며 저를 피했습니다. 저는 그래,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며 상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태도는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지민을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제사 시간이 되자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엄숙해졌습니다. 모두가 조상님 앞에 예를 갖추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제사상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더니 모두가 놀랄 만큼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못 해먹겠네.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지민에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굳은 표정으로 지민을 바라보셨고 친척들의 얼굴에도 당혹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다가가 지민아, 왜 그러니? 이제 제사 시작해야 해라고 말했지만 지민은 저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사 준비에 왜 약재를 넣는 거예요? 힘들고 냄새나고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전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지민의 말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제게는 자부심이었던 일이 지민에게는 그저 힘들고 의미 없는 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지민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의 노력과 조상님을 향한 정성을 모두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지민의 말이 끝나자 시어머니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분노로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지민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이 제사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야. 우리 가문의 근본이자 자부심이야. 그 자부심을 내가 감히 무시하는 것이냐? 시어머니의 꾸짖음에도 지민은 고개를 빠사시 들고 대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힘들게 약재 구하고 몇 날 며칠을 고생해서 만든 음식을 왜 조상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해요? 그냥 일반 음식을 올려도 되잖아요. 지민의 말은 어른들의 마음을 더욱 상하게 했습니다. 모두가 경악하며 지민을 바라보았고 저는 그 모든 시선이 제게 쏟아지는 것처럼 느껴져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제 책임인 것 같아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결국 지민은 저는 못하겠어요. 라고 외치고는 방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지민이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바라보며 선영아, 내가 종가집의 맏며느리로서 이 일을 어떻게 책임질 거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종가집의 전통과 가족의 평화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짐을 싸서 집을 나섰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하며 저를 바라보았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어머니, 제가 지민이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지민의 친정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민의 친정 어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이며 선영아, 우리 지민이가 정말 큰 실수를 했네. 정말 미안하다라며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괜찮습니다. 제가 종가집의 맏며느리로서 지민이에게 우리 집안의 의미를 제대로 알려주지 못한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민을 만나 지민아, 내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종가집의 전통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야. 이번 한 번만 나를 믿고 다시 돌아와 주지 않겠니?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라고 설득했습니다. 지민은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지민의 손을 잡고 들어서는 저를 보며 선영아, 내가 종가집의 맏며느리로서 제 역할을 다했구나라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민을 앉혀놓고 지민아,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 하지만 이 집안의 전통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이란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지민에게 진심을 다해 다가갔습니다. 약재의 효능을 설명하고 약선 음식에 담긴 조상님들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민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점점 저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민에게 이것은 단순히 힘든 노동이 아니라
가문의 자부심을 이어가는 아름다운 예술임을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다음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시 제사 준비를 시작했고 지민은 저를 돕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내심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혹시? 그러나 지민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약재 냄새가 독하다고 불평하지 않고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일을 도왔습니다. 저는 지민의 변화된 모습에 안심했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여전히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석 전날 밤 저는 지민에게 지민아,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이야. 우리 둘이 힘을 합쳐서 조상님께 정성을 다하자라고 말했습니다. 지민은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번엔 제가 실수하지 않을게요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는 모든 불안을 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추석 당일 아침 저는 부엌에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지민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새로운 약탕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제사 준비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약탕기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직접 약재 공부를 해서 어머니를 돕고 싶어요. 지민의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민은 더 이상 종가집의 전통을 힘든 의무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녀에게도 자부심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윽고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사상에는 저와 지민이 함께 만든 약선 음식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안에 이런 귀한 며느리가 둘이나 있다니 조상님들도 기뻐하실 거야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민과 함께 대청마루에 앉아 달을 보았습니다. 지민은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이 제사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가족의 마음을 이어주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지민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저의 자부심이 깨지고 무너졌던 그날의 아픔이 이제는 두 며느리의 진정한 자부심으로 다시 피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종가집의 전통은 혼자서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는 가족의 사랑과 이해로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것을요.